제가 얼마 전에 이 연말정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연말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연말정산이라는 건 1년 동안 벌었던 거와 썼던 거를 가지고 내가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021년도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세금을 얼마 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게 다 벌어졌습니다. 2021년도 수입은 이미 다 들어왔고 2021년도 지출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을 하는 행위밖에는 안 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뭐 세금을 줄인다든지 이러기는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특히 뭐 외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결혼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지만 혼자 벌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번에 1년을 다 날려버렸지만 이렇게 영상을 봄으로 인해서 2022년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해에 내가 어떤 식으로 소득을 쓰고 내가 배우자와 어떤 식으로 소득을 나눠서 쓰는 것들이 나중에 2023년도 1월 달에 2022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은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 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급여로 2,800을 받았고 상여로 2,400을 받아서 총 5,200을 받으신 분이고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세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 그러니까 소득 세율을 보면서 아 나는 5,200을 벌었으니 아 나는 여기에 해당이 돼서 나는 24%의 세금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제가 앞에 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은 과세 표준이라는 구간을 갖고 이제 내는 겁니다. 내가 1년간 얼마를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5,200을 버셨지만 왼쪽 항목에 있는 소득 공제를 해보면 5,200을 번 사람이 2,400이라고 하는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5,200을 벌었기 때문에 24%의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이 2,400이기 때문에 15%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과세 표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연말 정산을 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 소득공제에다가 뭐 부양가족을 넣거나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카드값이나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과세 표준 금액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세액공제되는 상품은 이 과세 표준으로 인해서 이미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뭐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어떤 상품을 갖고 세액공제를 받건 연봉이 2천인 사람이 어떤 상품을 갖고 세액공제를 받건 사실상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세액공제는 혹시 맞벌이이신 분들 있으면 누구한테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뭐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세액공제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나마 이번에 뭔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 많이도 아니에요. 사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맞벌이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두 분 모두의 소득을 다 확인을 해 보시는 겁니다. 뭐 연말정산 작년 연말정산을 보셔도 되는데 요즘은 이제 홈택스에서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예상세액 계산이라는 걸 해보시면 그 전에 내가 1년 동안 썼던 뭐 카드값, 의료비 이런 거 다 땡겨올 수 있거든요. 다 땡겨오셔서 예상세액 계산이라는 거에 들어가서 보시면 요런 이제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사실상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거 이제 다른 분 거를 참고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 6,8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뭐 기본적으로 기본 종교를 하고 이분이 이제 2021년도에 월급을 받으면서 1년 동안 냈던 세금이 200이라고 그냥 넣어 본 겁니다. 그래서 딱 보면 여기 3번 항목에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3번 항목에 보시다시피
과세 표준 구간이 이제 4,600만 원이 되는 거죠. 4,600만 원이 되면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보시면 4,600만 원이면 4,600원이 넣어보셨죠 방금. 그러면 24%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과세 표준이 4,635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35만 원만 낮추게 되면 내야 되는 세금을 24%에서 15%로 9%로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득공제를 통해서 35만 원을 낮춰서 과세 표준 구간을 4,600만 원 밑으로 낮춘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맞벌이고 자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누구 밑으로 붙일지 고민이라고 하시면 여기 인적공제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밖에는 안 넣었지만 이제 가족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 명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과세 표준 구간 여기 보시면 과세 표준 구간이 아까 4,600 넘었던 게 4,400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금 구간을 15%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소득공제 부분,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소득공제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데, 사실상 이제 자녀 부양가족으로밖에는 못하고요. 부양가족을 뭐 누구한테 넣을지에 대해서 고민이라면 요 3번의 항목에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 수 있는 분한테 몰아주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누구한테 붙이든 과세표준 낮추기 어렵다 라고 하시면 이 과세표준 구간을 통해서 세율이 높은 분한테 몰아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배우자는 과세표준 구간을 따져봤더니 15%의 세금을 내고 나 같은 경우에는 24%의 세금을 낸다 그러면 뭐 누구한테 붙여서도 내가 과세표준 구간을 낮출 수가 없다면 과세표준 구간을 높게 내시는 분한테 부양가족을 다 붙이시는 게 그 붙이는 것만큼 24%를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벌이인 경우에 과세표준을 낮출 수 없다 그러면 이 세율이 높은 쪽으로 그냥 다 몰아주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과세 표준에 집중을 하시면 되고, 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미 뭐 뭔가 특별한 일인 걸 통해서 세금을 낮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요번에 해봄으로 인해서 이제 2022년도에 소득을 누구한테 몰아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올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